조선일보마저 도저히 실드나 사실 왜곡이 안 될 것 같은 모양인지 검찰을 손절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으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박상용 검사가 연어를 먹긴 먹었다는 충격 보도가 떴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서울고검 감찰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 및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바로 박상용 검사가 결국 오늘자 조선일보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들과 저녁 식사를 배달시킨 적은 있지만 음주는 절대 없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물론 박상용 검사가 직접적으로 연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연어가 아니라는 부정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수원지검 내 연어 반입이 기정사실로 보이는 것, 조선일보가 취재를 통해 모 초밥집이 문제가 됐던 시기 수원지검에 초밥 및 연어회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박상용 검사 딴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검찰청 내 식사까지만 인정하고 진짜 큰 문제인 술파티 의혹은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박 검사의 간절한 의도와 별개로 애초 모든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던 자가 이제 와서 어설픈 말바꾸기를 한 것 자체가 이미 판이 길고 있는 명확한 방증이라 봅니다. 특히 식사가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 그 식사가 연어였다는 것마저 부정하지 못하는 판이라면 이화영 부지사의 폭로가 점점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애초 의혹이 연어 술파티인 만큼 술파티 부분도 법무부의 감찰이든 뭐든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해 구체적 보도 내용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는 취재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에 수원지검 근처 초밥집에서 음식 20여만원어치가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며, 해당 초밥집 관계자도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을 확인해주며 수원지검에서 3차례 주문 전화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도 조선일보에 연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식사 주문에 대해선 인정했는데, 그는 검사 수사관 피의자 3명, 교도관 5, 6명 등 10여 명이 먹을 식사를 검사실에서 결제했을 것, 심야 조사 때 저녁을 제공한 적법한 수사비 지출이었다라 밝혔습니다. 다만 박 검사는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하지는 않았다며, 내가 어디서 먹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피의자들은 교도관과 함께 구치감에 가서 먹고 온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짓궂게도 5월 17일 저녁 시간에 피의자들이 구치감에 내려간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또한 박 검사는 술파티에 대해서는 격하게 부정했는데, 조선일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선 마치 최근 법무부 조사에 응한 교도관들의 진술이 정권이 교체되니 바뀐 것처럼 서술하기는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불법 접견 등을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부르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음주나 불법 접견 등을 문제 삼은 기억은 없다며, 당시엔 오히려 교도관의 문제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라는 후안무치한 답을 했고, 마무리로 박 검사는 이번 감찰에 대해 사명과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고 사법체계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저로선 솔직히 조선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번 보도를 낸 건지 꽤 신기했습니다. 물론 이번 보도의 주체가 대표적 친검 기자 유이곤이라 기사 말미 박상용의 변명에 힘을 실어주려는 티가 나기는 합니다만, 이번 보도가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따져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박상용 검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앞서 보통 피의자들이 구치감에서 뭔가를 먹고 온다는 박 검사의 말을 굳이 반박한 것만 봐도 그런데, 조선일보가 적극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수원지검 및 박상용 검사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제 뇌피셜이지만 그 썩어빠진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법무부의 최근 조사나 수원지검 감찰 관련해 뭔가 듣고 보고한 게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도저히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고 관봉권 띠지, 쿠팡 무혐의, 대북 송금까지 이곳저곳에서 검찰의 폐악질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밖에도 크게 이슈화는 안 됐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도 검찰의 장난질이 있었던 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송영길 전 대표인 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처럼 실제로 뭔가가 행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 또 밝혀진 검찰의 회유, 협박 정황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누구의 진술이 필요했어요?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박용수를 통해서 송영길에게 꼬리는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갔어. 중앙지검의 수사관이 이 보좌관 박용수의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10분밖에 안 돼. 근데 무제한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에 송영길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에 나와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랬어요. 방식이 선생님들 너무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부장이 검사에게 의견을 묻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그랬더니 검찰이 수사검사 말로는 피고인 박용수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를 한 적은 없대요. 수원지검에서 박상용도 외부 음식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술도 안 먹었다 그랬고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출정 기록은 있어. 그리고 법인카드도 졸라 결제했어요. 근데 없었대. 근데 여기도 직접적인 회유는 없었대.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핵심은 증언 세미나, 다시 말해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송영길 전 대표 사건도 결국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든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것이든 또는 둘 다 하는 것이든 이를 통해 증언을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언을 가지고 사냥감을 빵에 넣으려는 검찰의 흔해 빠진 시도 중 하나였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같았으면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조작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도대체 검찰의 조작 의혹만 해도 몇 개입니까? 어지간한 남미 카르텔 조직의 폐악질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 발족할 공소청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조작 의혹 사건들을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주길, 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엄한 처벌까지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